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사회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이를 볼 수 있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4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시간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지리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네 번째 관점은 윤리적 관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커피로 들어봅시다. 예시를 커피로 들어서 이 현상에 커피를 넣어본다면 시간적인 관점에서 커피를 보면 어떨까요? 커피와 관련된 역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커피를 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커피가 나는 생산지라든지 커피가 어디에서 어디로 수출되고 수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모닝커피를 즐겨 마시잖아요. 왜 모닝커피를 많이 마실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와 모닝커피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윤리적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관점인데요.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커피를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커피와 관련된 역사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커피를 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커피를 생산하는 곳, 혹은 수출하는 곳, 수입하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커피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에서 커피를 바라본다면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커피가 생산되는 과정에는 이제 아동 노동이라든지 이제 노동 착취 엄청 오랜 시간, 14시간 정도 일한다고 해도 실제로 받는 임금은 $2 정도라든지 $2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3,000원이거든요. 이런 노동 문제들이 커피를 생산하는 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반대하는 어떤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무역 커피인데요. 공정무역과 정당하게 거래된 커피만을 소비하는 겁니다.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을 하지 않는 커피, 노동 착취를 하지 않는 커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커피를 소비하자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이 4가지 관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회 영역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회 영역은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역은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시간적 관점에서는 어떤 과목이 연결될까요? 맞습니다. 역사예요. 시간적 관점에서는 역사가 연결이 돼요. 근데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와 그 외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 관점에서는요. 어떤 과목이 연결될까요? 맞습니다. 지리예요. 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리인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이렇게 과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 과목은 일반 사회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경제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법이라든지 정치와 관련된 과목입니다. 왜 일반 사회냐면요.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있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 플라스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냥 다 때려놓은 그냥 쓰레기를 뭐라고 하죠? 다 때려넣은 분류 안 한 쓰레기.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의 일반 쓰레기를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사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 살면서 누구나 겪는 그런 것들이 이 일반 사회 과목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관점인데요. 윤리적 관점은 어떤 과목과 연결이 될까요? 맞습니다. 도덕 혹은 도덕윤리 과목인데요. 도덕윤리 과목은 총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윤리, 두 번째로 서양의 윤리, 마지막으로 동양과 서양의 윤리가 나에 관한 거였다면, 나 혹은 너에 대한 것이었다면 우리를 살펴보는 사회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사회 영역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적 관점에서 역사가 나오고, 지리적 관점에서 지리 과목이 나오고, 사회적 관점에서 일반 사회 과목, 윤리적 관점에서는 도덕윤리 과목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요. 우리 교재의 목차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1단원에서는 지리를 배웁니다. 지리를 배우는데, 자, 여기 보시면 파트라고 써있죠? 파트 1, 파트 2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세계지리 파트에 대해, 세계지리에 대해서 배워요. 세계지리에 대해서 배우고, 파트 3, 4에서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국지리. 그리고 마지막 5, 6파트에서는 다시 세계지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2단원으로 가볼게요. 2단원은 일반사회 영역입니다. 일반사회 영역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1, 2단원은 사회문화 과목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이 부분은 정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 4, 5, 인권과 기본권, 일상생활과 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권리라든지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일반 사회 영역에는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속해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요. 3단원으로 가면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서는 세계사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모두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국사다. 자, 그다음 4단원으로 갑시다. 4단원에서는 도덕윤리 영역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교재 구성, 그리고 사회과 영역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단원을 들어가 볼 텐데요. 1단원 지리 영역입니다.